처음부터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육아를 하는 워킹맘으로 살면서 언제부턴가 삶이 버겁게만 느껴졌고 외롭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억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살면 나아지겠지 싶어 항상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었어요. 끝없이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은 불안감과 꿈꾸는 미래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빠져 부정적인 감정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답은 아니었는데 뚜렷한 방향 없이 열심히 나아가기만 하느라 나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챙기자 가끔은 내려놓고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육아에도 삶에도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이 둘을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수영을 하면서 얻은 활력과 설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보람, 숨이 찰 때까지 움직이고 나서 얻는 활력,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설렘은 제 몸을 건강하게 했고 나아가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었죠. 그동안 나를 괴롭힌 죄책감과 분노, 슬픔에서 벗어나 나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며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삶을 살게 되었죠. 몸과 마음이 변하고 나를 더 잘 알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더 편하고 행복해졌습니다. 마흔이 되었지만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가슴 설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몸에 근육을 붙이고 책을 읽습니다. 몸은 무겁고 아프고 마음은 답답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변하고 싶으면 당장 움직이면 됩니다.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거울을 보며 활짝 웃고 괜찮다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토닥여주세요. 커다란 변화도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지레 포기하던 제가 내가 뭐든 못하겠어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이 단순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건 힘들다. 5시에 일어나든 7시에 일어나든 주말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든 침대 밖으로 나오는 건 똑같이 힘들다. 그래도 저녁에 아이를 재우고 다시 일어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늦게 잠드는 습관을 버리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더 쉬워진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기 전에는 평일 저녁을 바쁘게 살았다.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친구 집을 전전하며 아이 친구들과 아이 친구의 엄마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 내가 아이를 챙기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퇴근하고 나서 끊임없이 외부 일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육아와 회사 생활에 지치고 힘든 내 마음을 위로해주지는 못했다.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영어 수업, 미술 수업을 할 때는 은연중에 다른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했다. 내 아이가 친구들보다 못하는 것 같으면 속이 상했다. 수업이 끝난 후엔 아이 친구의 엄마들과 밤늦게까지 애쓴 고생을 보상받기 위해 동네 치킨집에서 회포를 풀곤 했다. 시원한 생맥주에 치킨을 시켜놓고 남편 얘기에 시댁 얘기, 회사 사람들 얘기를 하며 적당히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는 생활이 이어졌다. 남편이 모임을 가거나 회식해서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들어오는 시간을 체크했다가 어제 새벽 1시에 들어왔지? 내일은 내가 새벽 1시에 들어올 테다 하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다음날 7시 반에 겨우 일어나 잠에서 덜 깬 모습으로 아이를 챙기고 회사에 출근하는 생활을 무한 반복했다. 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 만나는 자리는 좋아한다. 숙취에 시달리는 날이 이어졌지만 술은 술을 부르고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과 연예인 이야기를 안주 삼아 끊임없이 술자리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른 아침 수영을 하면서 느끼는 활력과 설렘이 소중해졌고 다음날 아침을 피곤하게 만드는 저녁 술자리가 부담스러워졌다. 약속은 평일 점심에 접고 점심을 먹거나 가볍게 커피를 마시는 걸로 대신했다.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한 짧은 만남으로도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녁 모임을 자연스레 거절하게 되었다. 대화 주제도 바뀌어서 정치인, 연예인, 시댁 이야기 대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운동과 독서가 날 바꾼 이야기를 나눴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는 일상의 또 다른 자극이 되었다. 저녁 약속을 몇 번 거절하자 지금은 지인들도 내게 저녁에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거절할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녁마다 약속 잡는 일을 멈추고 아이들 육아에 시간을 쏟았다. 그러자 남편도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만나던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아이들과 책을 읽고 레고를 만들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보내니 하루가 여유롭고 단순해졌다. 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줄이자 비교를 멈추고 내 아이에게 집중하며 매일 조금씩 이루어가는 성장과 발전을 온전히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매일 아침을 일찍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마다 마음가짐과 태도는 다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컨트롤하는 날이 늘어갈수록 삶을 내 의지로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4시 30분에 일어나 살아있음을 느끼고 운동하고 독서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삶이라는 드라마의 주연이 될지 조연이 될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그냥 끌려가는 대로 살지 않고 지금 당장 사소한 것이어도 나를 위한 행동을 해보면 좋겠다. 워킹맘이던 나에게 새벽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는 하고 싶다고 생각만 했던 일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과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꿔야만 했다. 잠드는 시간을 바꾸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만났다. 변화된 환경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그 환경 속에 놓이도록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변화된 나를 마주할 수 있었다. 환경을 바꿀 때 힘을 더해주는 도움을 받았던 몇 가지 습관을 소개해보려 한다.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전날 자는 시간에 달려있다.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다. 나는 7시간을 자고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가장 좋아서 4시 반에 일어나기 위해 최대한 9시 반에 침대에 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 저녁에는 약속을 잡지 않고 일정을 전부 조율한다. 9시 반 이전에 눕기가 가장 중요한 팁이라니 웃을 수도 있겠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다. 가끔 아침에 일어나기 엄청 힘든 날에 겨우 일어나서 지난 밤을 되짚어보면 10시 이후에 잠자리에 든 경우가 많았다. 그 이후로는 무조건 9시 반 이전에 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영양제 챙겨 먹기. 하루 중 피로감이 가장 큰 시간이 언제인지 파악해서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영양제를 먹는다. 나는 주로 오후 3시경부터 피로감을 느꼈기에 오후 2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꾸준히 영양제를 챙겨 먹었다. 몸이 피곤하기 전에 영양제를 먹으면 퇴근까지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퇴근 전 5시 반쯤 영양제를 하나 더 먹으면 집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겼다. 영양제를 깜빡하고 먹지 않은 날보다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도 달랐다. 체력이 의지력을 이긴다. 몸이 건강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웃는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웃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마는 입꼬리를 들어 올리며 웃음을 짓는다. 입꼬리가 입 위로 살짝 올라가면 뇌는 행동으로 나를 파악한다. 지금 웃고 있으니 기분이 좋구나 하고 인식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고민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 뇌가 피곤해서 다 귀찮다고 여기지 않도록 바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이 나를 만들어간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중요하다.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과 소통한다.
아침을 일찍 시작하면서 지인에게 요새 5시 반에 일어나 하고 말하면 다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신기하게 본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새벽에 일어나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나 혼자 유별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 한 달 단위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실행하며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나의 모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감을 주었다.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동트는 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은 해 뜨기 전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본 사람만 안다. 오늘도 해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자아 효능감이 충만해진다. 아침형 인간으로 살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다. 기상시간은 점점 빨라져 지금은 4시 반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5년 동안 매일 아침에 하는 것들을 꾸준히 기록해왔다. 이 기록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아침에 꼭 운동을 해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침에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운동을 하지 않고 출근하는 날이 몇 번 있었다. 운동을 하지 않은 날은 운동한 날에 비해 아이들을 챙기는데 더 피곤함을 느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생성된다. 엔돌핀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모르핀이나 아편과 같이 통증을 없애주는 진통제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다. 엔돌핀은 운동할 때나 기분이 좋을 때, 매운 것을 먹을 때 분비가 된다고 한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엔돌핀 덕분이다. 아침에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엔돌핀에 있다. 내 나이 40, 건강하게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나의 다리에 감사하고 여태까지 큰 병치레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나의 몸에 감사한다. 그리고 내 몸에 감사한 만큼 이렇게 건강하게 앞으로의 내 삶을 즐기기 위해 내 몸에게 운동으로 투자를 한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지금 당장 땀을 흘리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무서운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운동하지 않는다고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다. 하지만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미리 운동을 해두지 않으면 40대부터는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 어떤 운동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면 좋겠다. 지금 당장 흘리는 땀은 노후를 위한 재테크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확실한 것들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운동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만큼 땀으로 보상을 해준다. 살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는 것들은 많지 않다. 육아, 회사 업무, 공부 등 투자한 노력만큼 성취감을 느끼긴 쉽지 않다. 하지만 운동은 다르다. 운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 만큼 건강해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잔병 치레가 사라지고 몸에 활력이 느껴진다. 하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듯 운동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만 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 걱정시키지 않고 알아서 잘 살아주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마찬가지로 자식 걱정시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이다. 지금은 아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한다. 운동은 행동이다. 좋아하는 운동이 없어도 뭐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시작하고 꾸준히 해보자.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내가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운동하고 책을 읽고 일기를 쓰는 모든 일이 내 몸과 마음에 힘을 길러줬다. 언제쯤이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한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지금은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최수희 저자의 40 체력이 능력이라는 책이었어요.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아이를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를 잃은 것 같고 좀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그런 걸 저자도 느꼈는데, 얘기만 봐도 되게 열심히 사신 분이잖아요. 육아 모임 이런 것도 꾸준히 하고 뭔가 원래 성실한 성향이 되게 크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주변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 바쁘게 살다가 이제 저자 스스로 주도하는 그런 삶으로 시간과 일과 뭐 육아 이런 것도 스스로 다 계획하고 다시 컨트롤하는 삶으로 돌아온 계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 그렇게 가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또 그 운동으로 생긴 열정으로 하루의 나머지 일들도 멋지게 해내는 거. 굉장히 선순환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들 읽다 보면 본의 아니게 되게 먼 지방으로 가거나 해외로 가거나, 그래서 원래 있던 그룹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처음엔 외롭다가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뭔가 좀 생산적인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요즘 삶이 너무 버겁고 주변 지인들과 만날 때 자꾸 비교되고 힘들고 활력을 얻는 게 아니라 마치 뭔가 좀 소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런 모임을 조금 줄이고 잠깐이라도 혼자 있어보는 시간,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지, 내가 어떤 거에 제일 끌리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내가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 너무 좋죠. 여러분도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 그런 자신감 가지는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